즉각적으로 절세를 해버리는 것은 당장은 굉장히 좋아요. 나머지 한 분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세금은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은 나머지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배우자 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세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무법인 세르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이승입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면 주로 하는 일이 사업장 기장관리, 장부관리 이런 걸 하는데, 저는 2020년 5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유튜브 채널을 벌써 5년째, 아니 횟수로는 6년째 운영하고 있는 SNS에 최적화된 세무법인 대표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 정부의 상속세 방향은 이제 정권이 6월 3일 21대 대선을 통해서 바뀌었잖아요. 이 사실 상속세 개편 방향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와 지금 21대 민주당 정부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은 아마도 민주당의 그런 기조를 그대로 끌고 오면서 일부 변화를 가미해서 개편의 드라이브를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유산을 다 총계를 내서 총 얼마에 대해서 한 번의 세금을 딱 매기는 그런 구조, 유산세 방식이었는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유산세 방식, 총액 과세 방식을 상속재산을 받은 만큼 각자 세금을 내는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방식이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가령 30억 있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고 자녀 1, 2가 있다. 이렇게 4인 가족에서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남은 상속인은 3인이잖아요. 3인이 가령 30억의 재산을 10억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30억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한 방에 매겨버렸는데, 이제 개편이 되면은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될 예정인데, 각자 10억 이렇게 취득을 하면 세금도 각자 10억에 대해서 각자 내는 이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정권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상속세 개편 방향을 승계해서 유산 취득세 방향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 공제하면은 이 물려받은 상속 재산에서 일정 금액은 공제해 주겠다. 이 말은 일정 금액은 비과세를 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속 재산이 가령 앞서 예처럼 30억입니다. 그런데 공제를 10억을 해주면은 상속 재산은 30억을 물려받지만 공제 10억을 해주니까 20억만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공제는 결국은 비과세를 해주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를 늘려준다? 네, 결국은 비과세를 늘려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속 공제를 늘려주겠다고 과거 정부 여당이든 야당의 민주당이든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속세 공제를 비과세를 늘려주겠다, 인상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상속세가 이 부자들의 세금이었어요. 일부 부자들만 내는 세금, 일반 중산층 서민들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거 6, 7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강풍이 불면서 이 주택 가격, 아파트를 대표하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배, 3배 오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내는 그런 대상자, 납세자분들이 많아졌는데 여기에 더 불을 지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결국 공짜로 이렇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 무상으로 공짜로 물려받다 보니까 이 가격을 매기지를 못하잖아요. 얼마짜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짜리다 값어치를 매겨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23년도까지는 이 상속재산의 값어치를 매기는, 근데 세법으로는 이제 평가라고 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기준시가였어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으로 매길 수 있었어요. 기준시가는 기본적인 시세 대비 60%도 안 됩니다. 50%, 60%밖에 안 돼요. 가령 30억의 재산, 시세 30억, 값어치 30억의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세금은 15억으로, 18억으로 이렇게 작게 과세 표준을 정해서 매길 수 있었는데, 이 평가하는 방법을 국세청이 훈령을 통해서 바꿔버렸어요. 작년 24년도 8월, 9월경에 이 국세청 고시 훈령이라고, 국세청 훈령이라고 하거든요. 훈령은 결국은 법은 아니고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일하는 그러한 규칙이거든요. 내부 규칙이,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이거든요. 이거를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일종의 행정명령인데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시가로 50%, 60% 선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이거를 감정평가로 거의 시세의 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평가 방법, 값어치를 매기는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작년 24년도에. 그러니까 이 상속세가 부동산 가격, 우상향하는 부동산 가격 따라서 상속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다가 이 점프하는 구간이 생겨버렸어요. 가표 방식이 기존의 60% 선으로 50%, 60% 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평가 방법이 갑자기 90%에 육박하는 간평으로 바뀌니까 우상향하다가 한번 점프를 해서 다시 우상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이 증가 속도 체감하기에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프해서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상속세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 과세 대상자, 납세자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방식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공제는 우리나라 지금 현행 공제는 기본적으로 10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 공제 5억하고 배우자 공제, 미망인 공제 5억하고 해서 합산해서 최소 10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속재산을 30억을 물려받았다. 그럼 10억을 비과세 딱 해주고 20억으로 세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속재산 평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했고, 거기다 평가 방법이 기준시가에서 간평 방식으로 바뀌면서 점프까지 한번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세금을 매겨야 되는 기준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시장의 변화를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공제를 바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기존에 그 현 정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제를, 과거에는 10억 공제였잖아요. 자녀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합산해서 10억을 비과세 해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녀 공제 5억은 8억, 배우자 공제 5억은 10억 이렇게 해서 8억, 10억 해서 18억까지 공제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8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이거 외에도 자녀 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 외에도 사실은 주택, 예금, 보험 이런 금융재산, 금융재산 최대 2억까지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해보면 공제가 최대 20억까지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버리면은 20억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공제 20억이니까 제로가 되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 30억을 물려받은 사람은 공제 최대 20억까지 빼버리면은 10억만 세금을 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즉각적으로 절세를 해버리겠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최소가 5억인데, 이 최소 5억을 현 정부 6월 대선을 치른 21대 현 정부는 이 배우자 공제를 10억으로 올려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최소 10억으로.
근데 사실 최대 공제는 배우자 공제 최대액은 무려 3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버리면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이 물려받아 버리면은 최대 30억까지도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공제 하나 가지고도 상속세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생기는 거죠. 현 정부의 그런 공제 인상 방식은 즉각적인 상속세 공제 비과세를 통한 즉각적인 상속세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세 공제를 즉각적으로 절세를 해버리는 것은 당장은 굉장히 좋아요. 상속세 신고 기간이 상속이 일어나면은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끝내야 되거든요. 이 6개월이라는 신고 기간은 사실 길어 보이는데 막상 상속을 당하신 분들, 상을 당하신 분들은 경황이 없어요. 그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6개월 안에 다 마음의 정서적으로 정리를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서류 정리까지, 행정적인 정리까지, 세금 정리까지 다 6개월 안에 끝낸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즉각적으로 세금 공제를 이렇게 세무사가 해드려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실 때, 한 분 배우자, 나머지 한 분인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이렇게 해서 세금은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렇게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은 나머지 미망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배우자 공제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때는 상속 공제를 최소로 자녀 공제 딸랑 5억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가령 30억이 재산이 있는데 배우자 공제를 최대 활용해서 20억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고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20억을 상속받은 남은 배우자, 미망인이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공제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자녀 공제 5억만 받고 인상돼도 8억만 받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처음에 한 번 조금 내고 두 번째 왕창 내고 두 번 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숨겨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공제를 인상해서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두 번 내야 된다는 그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법의 한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세금을, 서민들의 상속세를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겪은 이 납세자분들에게 세금을 두 번 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이거는 세법의 취약점이에요. 세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단점은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커버하시려면은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일단 나머지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해서 절세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을 두고 2차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러한 컨설팅을 받아서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세금은 국민의 필수 4대 의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세는 당연한 전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절세나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경영을 하고 절세 연구를 넘어서 세테크를 넘어서 세금 관리를 연구하는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를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실은 상담실장님이 항시 핸드폰으로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상담실,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 세르파의 시스템이나 싹풀 절세연구소의 절세나 세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단에 나가는 저희 상담실 010-9070-9538로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은 제가 20년 넘게 세금 업무를 해보니까 세금은 아예 모르는 사람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전문가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처럼 유튜브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일반 납세자분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의 막 80점, 90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실수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공개된 곳에서 뭐 세무사님이든 또는 비전문가 이렇게 방송인이든 이런 분들이 엑기스를 다 찾아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 찾아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적인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충분히 했지만 사실은 엑기스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놓치는 3%, 5%가 전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하시고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을 보면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유튜브 보고 본인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설프게 자신감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뭐 홈택스를 통해서 또는 세무사들을 뭐 두세 명 찾아가 보니까 비슷비슷해. 그래서 요금 싼 세무사 찾아가서 해버리니까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 3%에서 빵꾸가 나서 나중에는 엄청난 세금 폭탄. 나중에 뭐 3년, 5년 뒤에 터지면은 과태료 때문에 엄청납니다. 최장 9년 만에 터지는 것도 봤어요. 상속세 신고하면서. 그럼 증여세 폭탄, 상속세 추가납부,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를 하시고 리스크를 세금이라는 지뢰를 밟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실무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세무사를 반드시 찾아가셔라. 절세를 하는 세무사님들의 그 요금을 줄이기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크고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세무사님, 전문가를 꼭 찾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